여기는 서울의 한 공원. 야심한 시각, 스웨덴에서 온 한 여성이 흥분한 채로 낯선 남성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내 남성은 여성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얼굴을 붉히며 굉장히 당황합니다. 대체 이 여성이 왜 남성을 향해 달려갔던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비비안이라고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거나 과시하는 걸 정말 좋아했답니다. 제 성격 자체가 워낙 눈에 띄는 걸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튜브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건 그냥 심심해서였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챌린지가 있었는데 그걸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봤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이 어떻게 된 일인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한 거예요.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저를 더 기쁘게 만들었던 건 단순히 조회수가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니 제 외모를 칭찬하는 댓글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유튜버가 정말 제 적성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유튜버를 한참 시작했을 땐 한국의 BTS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스웨덴에서도 BTS 열풍이 불더니 덩달아 한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유튜브에서는 한식 관련 영상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불닭볶음면 먹방 영상이 엄청 큰 인기를 끌었답니다. 화끈한 매운맛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열심히 먹는 유튜버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새빨간 불닭볶음면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서 썸네일감으로도 최고였어요. 그래서 저도 불닭볶음면 먹방으로 승부를 걸어보자 싶어 도전해봤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영상을 올리자마자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제 채널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국 음식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저는 그때부터 한국 음식 컨텐츠에 집중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침 그쯤 스톡홀름에서 가장 번화가인 노르말름에 새로운 한식당이 문을 열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새로 문을 연 식당에 가보니 한국에서 온 것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글로 된 메뉴판이 저를 반겼고 직원들도 한글로 뭐라고 작성된 유니폼을 입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시청자들도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자리에 앉아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는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사실 식당 입장에서도 좋은 홍보가 되니까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즉흥적인 라이브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라이브를 하면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후원금과 메시지가 정말 재밌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거든요. 무엇을 주문해야 되나 메뉴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한식 같지 않은 메뉴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제가 한식 먹방을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연어 요리와 양고기 요리가 한국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 메뉴를 본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스마트폰으로 메뉴판에 나와 있는 메뉴들을 검색해봤습니다. 역시나 연어 요리와 양고기는 주요 한식 메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한식이 포인트니 저는 어떻게든 한식을 주문해야 했어요. 메뉴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 그나마 확실하게 한식 요리라고 할 수 있는 해물파전과 비빔밥이 있어 이 음식들을 주문했답니다. 근데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 놓인 비빔밥은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비주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봤던 비빔밥은 야채가 굉장히 많고 새빨간 양념이 올라가 있어서 비주얼적으로도 훌륭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받아본 비빔밥은 제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초라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었답니다. 야채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밥 위에는 새빨간 양념 대신 까만 간장 소스가 뿌려져 있더라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비빔밥이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나마 해물파전은 괜찮겠지 싶어서 한 입 먹어봤는데 저는 입에 넣자마자 휴지에 바로 뱉어버릴 수밖에 없더군요. 물론 가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었을 때 안쪽이 덜 익어 밀가루 맛이 그대로 나는 음식을 어떻게 그대로 먹겠어요. 저는 솔직히 도저히 못 삼키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나 싶어 제가 받은 음식들을 시청자들한테 보여주자 다들 음식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채팅창에는 저게 비빔밥이 맞아요? 해물파전이 왜 저래요? 같은 의문 섞인 댓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원을 불러서 비빔밥과 해물파전이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저만의 착각이 아닌 게 확실했으니까요. 그런데 직원은 제 말을 듣고도 손님이 한식을 잘 모르시네요 라며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거 있죠? 생각했던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여줘서 당황스러웠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원한테 그러면 해물파전은 밀가루 맛이 그대로 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물어봤답니다. 제 말을 들은 직원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해물파전을 휙 낚아채서 주방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도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엄청 기대했던 한식집이라서 더 실망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해물파전을 가져간 직원은 주방 안에 있던 다른 직원과 함께 대화를 하더니 갑자기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는 거 있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를 밀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손님을 앞에 두고 직원들끼리 싸우는 게 흔한 장면은 아니니까요. 그 순간 채팅창을 흘끗 봤는데 한 시청자가 남긴 댓글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저 사람들 한국인 아니에요. 중국인 같아요. 당장 거기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요?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이상하게 웅얼거리는 말투가 들리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식당의 직원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비빔밥과 해물파전이 왜 그렇게 이상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중국인들이 만든 가짜 한식이니 맛이 없을 수밖에요. 댓글창에는 왜 한식당이 아닌데 한식당이라고 소개하냐는 비방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가게에 한글 장식이 가득하고 직원들도 한글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당연히 한국인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시청자들이 채팅창에서 요즘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며 가짜 한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전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배달원이 들어왔어요. 배달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 있냐고 묻는데 저 멀리 앉아있던 동양인 손님 하나가 손을 들더니 자기가 시켰다며 배달원에게 걸어가 음식을 받아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양쪽 눈을 비비면서 이게 무슨 개념 없는 행동인가 싶었답니다. 사실 음식점에 와서 다른 음식을 배달하는 건 그 식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식당 직원들은 싸우다 말고 갑자기 달려가서 그 손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아까 주방에서 싸웠던 것처럼 중국어로 서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전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순 없었습니다. 얼른 카메라를 들이대서 그 장면을 생생하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채팅창에는 중국인들은 어떻게 자기들끼리도 싸우냐. 대박,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느새 아까 해물파전을 가져갔던 직원이 제 앞에 접시를 탁 놓고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해물파전을 보고 전 또다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는 속이 서리거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겉이 새까맣게 타버린 걸 내놨더라고요. 그래도 맛은 있겠거니 싶어 한 입을 먹어봤습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속은 퍽퍽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전 황급히 계산을 하고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절대로 이 식당에 오지 마세요 라고 당부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짝퉁 한식당에서 있었던 중국인 손님과의 실랑이 영상이 너무 큰 화제가 돼서 그런지 그 뒤로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려도 그만큼의 조회수를 기록하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새로운 컨텐츠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렸던 영상의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한국 관련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컨텐츠를 만들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국에 대해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 주변 지인 중에 한국에 미쳐있는 친구 이자벨이 생각났습니다. 이자벨에게 항공권을 끊어주는 대신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자벨도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어까지 공부를 했지만 한국을 직접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자벨은 너무 좋다고 흔쾌히 저희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자벨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가장 먼저 경복궁으로 향했답니다. 이자벨 말로는 한국에 왔으면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어봐야 한다나요? 게다가 제가 한복을 입고 찍는 영상은 분명 인기가 많을 거라며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경복궁으로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했는데 역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스웨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깨끗한 데다 알고 보니 역의 개수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자벨 말로는 서울과 그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만 400개가 넘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하철역이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겼어요. 제 눈앞에 어떤 문 같은 것이 지하철 승강장을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이자벨에게 물어보니 그게 바로 스크린도어라는 거예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역사 내에 설치해 둔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잘못 발을 디디면 전동차랑 뽀뽀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한국 지하철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다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 신경 쓰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자벨과 함께 지하철에 올라탔는데 순간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몰려 있었거든요. 옆 사람과 거의 닿을 듯 말 듯 붙어서 서 있어야 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경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이 이렇게 붐비는데도 불쾌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예전에 일본이나 중국에 갔을 때를 떠올려 보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냄새 때문에 괴로웠답니다. 중국에 갔을 때는 안 씻은 듯한 꿉꿉한 냄새가 코를 찔러서 숨을 참고 다녔던 기억이 나더군요. 일본도 특유의 냄새, 오래된 간장 냄새 같은 게 나서 코를 막고 싶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달랐어요. 사람이 많아도 불쾌한 냄새는커녕 은은한 비누 냄새 같은 게 코끝을 스쳤답니다. 무의식 중에 그 향기를 더 맡고 싶어서 코를 벌렁거리면서 킁킁댔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민망해서 얼른 고개를 숙이고 다른 데를 쳐다봤답니다. 그걸 본 이자벨이 킥킥거리면서 웃더니 저보고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쪽팔려 죽을 것 같았다니까요.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이자벨은 저를 한복 대여점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러더니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보라며 여러 한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화사한 연보라색 치마에 하얀 꽃무늬가 수놓아진 저고리를 골랐습니다. 키가 큰 편이라 길게 떨어지는 치마가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막상 한복을 입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예뻤어요. 치마를 입고 빙그르르 돌았는데 치마가 풍성해지면서 눈길이 저절로 가는 거 있죠. 이자벨도 절 보더니 극찬을 해대면서 지금 당장 라이브 방송을 켜서 시청자들에게 공개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경복궁에 가서 제대로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경복궁에 도착해서 라이브를 시작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다들 한복을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주면서 스웨덴에서도 한복이 유행했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달더라고요. 심지어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마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같다는 시청자도 있었답니다. 경복궁을 둘러보며 라이브를 계속하는데 이자벨이 궁궐의 문양이나 건축 양식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시청자들은 저보다 이자벨에게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제 구독자였는데도 말이에요. 진짜 그때 질투가 안 났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이자벨의 설명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푹 빠지게 되는 걸 보고 바로 인정했죠. 어쨌든 경복궁을 이리저리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자벨에게 여태 아무것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프니까 뭐 좀 먹으러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자벨은 요즘 한국에서 마라탕이 인기라면서 마라탕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으면 한국 음식을 먹어야지 여기까지 와서 왜 중국 음식을 먹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자벨이 한국에서 팔면 한국 음식 아니냐면서 한국에 와서 꼭 먹고 싶었던 거니까 제발 한 번만 먹자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온갖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이자벨과 함께 주변에 있는 마라탕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재료를 열심히 골랐어요. 중국 당면에 두부, 메추리알, 새우까지. 이것저것 담다 보니 금세 그릇이 가득 찼답니다. 이자벨이 그걸 보더니 진짜 다 먹을 수 있겠냐며 말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기는 게 낫지 않겠냐며
우기고 계산했습니다. 맵기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보통 맛으로 주문했어요. 한국에 왔으니 매운맛에 도전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처음부터 무리는 하기 싫었거든요. 마라탕이 나오자마자 한 입 떠먹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전에 중국 현지에서 마라탕을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었거든요. 은은한 땅콩향의 국물이랑 재료의 조화가 기가 막혔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중국은 한국 음식들을 가져다가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들어서 한식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던데 어떻게 한국은 중국 음식인 마라탕마저 K마라탕으로 변형해서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따라할 거면 이렇게 따라해야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답니다. 이자벨한테도 여기 오자고 한 건 신의 한 수라고 칭찬하니까 이자벨은 나 잘했지 하면서 어깨를 바짝 올리면서 뿌듯해 하더라고요. 정신없이 먹다 보니 어느새 그 많던 마라탕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답니다. 마라탕을 실컷 먹고 난 뒤 이자벨과 저는 배도 채우고 소화도 시킬 겸 서울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에서 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속이 울렁거리더군요. 급하게 화장실부터 가야 할 것 같아서 이자벨에게 어디 화장실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자벨이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거예요. 저는 급한 마음에 왜 급해 죽겠는데 폰을 보고 있는 거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벨이 하는 말이 한국에선 지도 앱에서 공중 화장실을 검색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이, 설마 했는데 이자벨이 정말이라고 화장실이 검색된 지도를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스웨덴은 왜 이런 기능이 없나 순간 답답했었어요. 진짜로 급해서 죽을 것 같아 지도를 보고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화장실 입구에 카드나 현금을 받는 기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고 발을 동동 굴렀더니 이자벨이 태연하게 화장실 문을 열어주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한국에선 공중 화장실도 공짜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건 꼭 라이브 방송에 찍어야겠다 싶어서 폰을 들었더니 이자벨이 제 손을 잡으면서 화장실을 찍는 건 좀 아니지 않냐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이자벨의 말을 들어보니 또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서 라이브는 꾹 참고 얼른 급한 일부터 보기로 했답니다. 저는 화장실 칸을 들어가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모든 칸마다 비데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공짜 화장실에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깔끔하게 볼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난 후 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자벨은 제가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도 제 표정이 어두운 걸 봤는지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자벨의 귀에 대고 살며시 말했습니다. 너 혹시 생리대 있어? 이자벨은 잠시 당황하더니 지금은 자기 생리기간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조금만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이자벨이 한국에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생리대를 쉽게 살 수 있다며 괜찮다고 달래줬답니다. 이자벨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안심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근처 편의점을 지도로 검색해서 바로 가봤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한 저희는 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편의점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죽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자벨을 쳐다보면서 말을 했지만 이자벨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거 아니냐면서 억울해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이자벨은 한국이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편의점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편의점 앞에서 10분째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쯤 키 크고 잘생긴 한국 남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저는 이 편의점 주인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영어로 저희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자벨이 자기는 한국어를 할 줄 안다며 그 남자에게 저희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급하게 편의점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기 카드를 꺼내서는 카드리더기에 딱 꽂더니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쓱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상하게도 그 남자는 이 편의점이 무인 편의점이라 그냥은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해줬어요. 한국에는 이런 무인 매장이 꽤 있다면서 들어갈 때 신용카드를 찍어야 하고 계산도 셀프로 해야 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이어서 그 남자는 물건 사는 것까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세상에 이런 친절이 있나 싶었지만 제가 너무 창피해서 이자벨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혼자 해보겠다고 귓속말로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자벨이 저를 대신해서 그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서서 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자벨에게 한국엔 어떻게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지 모르겠다 하면서 펄쩍 뛰면서 좋아했어요. 이자벨도 멋진 남자랑 대화를 나누다니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편의점을 봤는데 이자벨 말대로 생리대가 잔뜩 진열돼 있더라고요. 얼른 물건을 골라 셀프 계산대에 올려놓고 바코드를 찍은 뒤 카드를 꽂아 결제를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셀프 계산이 너무 간단해서 놀랐어요. 정말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한 걸 해결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자벨이 저한테 귓속말로 한국에 살면서 밤마다 저렇게 잘생긴 사람한테 도움받을 수 있으면 매일 밤마다 편의점을 와야겠다는 거 있죠? 그 말을 듣고 저도 같이 데려가라고 했답니다. 편의점을 실컷 구경하고 서울을 좀 더 돌아다니다 보니 벌써 밤늦은 시간이 되었어요. 조금만 지나면 새벽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슬슬 숙소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자벨이 한국의 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는 거 있죠? 궁금해하는 저에게 이자벨은 미소 지으면서 목적지가 한강이라고 귀띔해줬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한강에 간다는 게 당황스러웠던 저는 이자벨에게 이렇게 밤늦게 움직여도 되는 건지 물었습니다. 사실 스웨덴에서는 남녀 상관없이 새벽에 돌아다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치안이 좋지 않은 데다 최근엔 폭력 범죄도 많이 늘어서 현지인들조차 밤길 외출을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자벨은 가보면 안다면서 자기만 믿고 한번 가보자는 거 있죠? 이자벨이 워낙 자신만만하게 말하길래 저는 결국 이자벨과 함께 한강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올라탔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한강에 도착하자 서울 한복판을 관통하는 커다란 강의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오더군요. 도시 한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강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정말 믿기 어려웠답니다. 이자벨도 신기한 듯 강을 따라 시선을 멀리 던지며 저 끝이 어디일지 궁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저희는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밤늦은 시간임에도 공원이 말끔하게 정돈돼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였어요. 분명 지금 시각이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아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강공원을 돌아다니고 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답니다. 이 광경을 그냥 지나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저는 시청자들에게 여기가 한국의 한강이라는 곳이고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낮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설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시청자들이 놀라워하더라고요. 저 역시 처음 경험해보는 광경이라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밤거리 치안이 안전한 나라는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강의 화려한 야경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강이 양옆으로 늘어선 고층 건물들의 조명이 물결에 일렁이는 게 정말 그림 같았거든요. 다리에 알록달록 달린 조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청자들은 이 광경을 보더니 당장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싶다는 댓글을 남기기 바빴어요. 반응이 어찌나 뜨겁던지 얼마 전 인기를 끌었던 중국인 관광객 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라니 한국행을 정말 잘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편의점에서 도움을 주신 그분이었어요. 한강공원을 느긋하게 걸으면서 산책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발견하자마자 저는 시청자들한테 아까 저를 도와준 친절한 한국인이 저기 있다면서 인터뷰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벨과 함께 그분께 다가가 용기 내어 인터뷰를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분의 이름은 유정환이고 대학생이라고 소개해 주셨답니다. 영어도 너무 유창하셔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정환 씨를 보자마자 라이브 댓글창에 난리가 났어요. 다들 이렇게 잘생긴 남자는 한국에만 있는 거냐며 당장이라도 한국에 가고 싶다는 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환 씨와는 꽤 오랜 시간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때는 서로 연락처까지 교환했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이자벨과 함께 남은 여행 기간 동안 맛있는 한식도 실컷 먹어보고 남산타워와 명동 같은 유명 관광지도 두루두루 둘러봤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와서도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열심히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웬일인지 정환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땐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지만 만약 제가 한국에 또 오게 되면 직접 가이드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자벨에게 연락해서 다시 한국 여행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한국에서 정환 씨를 다시 만나게 될 생각에 마음이 설레네요. 한국에 가면 저번에 인터뷰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정환 씨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